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걸로 인해서 투자 정책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끊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협박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려 이 유튜브를 찍는 시간이 밤 11시 45분입니다. 제가 낮에 조금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찍어야 우리 승기님이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밤에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조금 나온 이야기 조금 엮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바이 클린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친환경 건축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건축 자재를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조달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매년 한 6,500억, 우리 돈으로 700조가 넘는 돈을 어쨌든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미국 정부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달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물을 짓는 강철, 콘크리트 같은 그런 건축 자재, 연방 정부가 조달을 할 때 친환경 제품의 경우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형태가 되면서 시장에 주는 영향도 꽤 크겠죠. 예, 그래서 국제에너지국 IEA에 따르면 이 건설 부문의 경우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 세계 배출량이 뭐 시멘트 하나만 해도 한 7%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이클린 정책이 지금 연방 정부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집권을 많이 하는 캘리포니아나 뭐 오레곤이나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 같은 이쪽 서부 라인의 경우는 상당히 이 기후 친화적이고 바이든 정책을 팍팍 지지를 하는 반면에 지금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텍사스라든지 뭐 노스다코다 같은 지역이라든지 지금 그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떤 법안까지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제가 블랙록 기사에서 저희가 쓴 건데요. 예를 들어서 ESG를 고려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걸로 인해서 투자 정책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끊게 하겠다 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협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을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탈화석연료 같은 그런 선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텍사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주정부, 공화당 쪽 베이스의 주정부에서는 세수의 상당수가 화석연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발이 상당히 강한, 어찌됐든 이런 벨트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바이클린 정책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서 오레곤, 워싱턴 주, 그 다음에 미네소타, 콜로라도, 그리고 뉴욕 주까지 쭉 도입을 했고 2020년에 연방 정부가 클린 퓨처법 그 안에 이제 바이클린에 대한 초안을 넣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친환경 조달이 공공건축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뭐 민간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BCG 컨설팅 회사 이야기인데요. BCG가 기사가 하나 났는데 기사 제목이 기후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BCG의 신임 대표인 크리스토프 슈바이저라는 이 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넷제로를 달성하려고 하는 기업을 컨설팅을 하려고 했더니 이 기후 활동가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고용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BC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지금 탈탄소 정책을 넷제로 정책,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컨설팅도 받고 이러는데 작년에만 해도 많은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장이 수요는 지금 넘쳐나는데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인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재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이건 국내도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ESG 팀에 합류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저한테도 많이 와요. 워낙 지금 이 컨설팅에 있던 분들은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시장에 들어갔고, 근데 이 분야가 사실 단기간에 빨리 팔로우업 되거나 캐치업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아니니까, 환경은 또 환경대로 해야 되고 사회는 또 좀 다르고 거버넌스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기후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 컨설팅 회사에서 예전에 채용하던 그런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데이터 과학자들, 기후 데이터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라면 거의 대부분 막 다 M&A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과학자들이랑 기후 전문가들이 이제 되게 많이 필요를 하는데, 이 슈바이처 대표가 환경활동가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컨설팅 회사가 환경활동가를 채용하고 싶다, 해야 된다,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는 진짜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인재를 잡아주려고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돈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인재들의 마음과 가슴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 이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나 기후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 상당히 워싱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BCG 같은 컨설팅 회사들도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려고 하면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누구겠어요? 기후 활동가겠죠. 그런 지점들을, 그런 시각과 마인드와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직 안에 좀 심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BCG가 보면 지난해 20% 매출이 늘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25,000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기후 관련한 컨설팅이 지금은 전체 매출의 한 10% 된대요. 근데 앞으로 이 매출이 거의 전체의 뭐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BCG는 이제 요걸 발표를 했잖아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또 다른 회계 컨설팅 펌이죠. EY는 EY 카본을 출범을 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EY 카본이 뭐냐면은 세금이라든지 공급망, 법률, 기술, 재무, 인력관리, 전략, 거래, 이런 모든 지속 가능성만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이 되는 조직이고요. 여기에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모델링도 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거, 이런 제품 프로세스를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런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거, 비재무 정보 공개,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3년 동안 1,300명 정도의 전문가를 고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 앞으로 대학생 분들,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기후 회계, 탄소 회계, 기후 이쪽 정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Y는 EY 카본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글라스 루이스라고 되게 유명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죠. ISS하고 글라스 루이스 두 개가 유명한 건데, 글라스 루이스가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들 이제 주주 제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잖아요. 이 글라스 루이스가 또 발표한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더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ESG 프로파일, ESG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배출량 감소 이니셔티브가 뭔지, 환경, 사회적 리스크가 뭐고, 퍼포먼스, 성과는 어떤 걸 냈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필을 제공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쭉 흐름들을 보시면 이 재무와 이제 ESG, 비재무는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고, 시장 변화가 1, 2년 사이에 그냥 금방금방 확 바뀌고 있는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